오늘은 또 초하루 나서 부처님 궁전에서 만나게 되어서 기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어떤 절에 다니더라도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귀한 것은 사람입니다. 제일 소중한 것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을 중요시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자기 자식을 기르는 일, 다들 잘 기른다.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내가 잘 기른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부모가 되기는 쉽지만은 그 구실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각 가정에서 자기 자식, 자기 귀여운 혈육을 잘 기르겠지만은, 그러나 부처님의 불교식 육아법을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도 아주 귀담아 들으셨다가 집에 가서 절대로 며느리에게 시애미 노릇으로서 이야기하지 말고 시어머니의 따뜻한 음성으로 이야기해주면 잘 들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어머니란 말입니다. 아들이건 딸이건 어떤 사람이건 어머니란 말 한마디 이 이상 따뜻한 말은 없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괴로울 때, 슬플 때, 또 즐거울 때도 아마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거 참 희한하죠. 그것은 어머니가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자기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설령 부모였건 남이었건 누구였건 간에.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잘못된 서구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밥하고 아이 기르는 일을 비천한 일로 생각하시는,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하잘것없는 일이다. 이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식모떼기가 하고 부엌떼기가 하고, 정말 못난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어머니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분명하게 이건 착각입니다. 왜? 이 세상에 제일 소중한 것이 사람이고 그 사람을 기르는 일이 얼마나 막중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키워가지고 좋은 사람이 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인재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어머니 되신 분들은 스스로의 위치, 스스로의 자리를 절대로 비하하거나 포기하거나 달리 착각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성스럽고 위대한 일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저희 어머니 역시 남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저를 뵈었을 때부터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고 멸치 국물 하나, 고기 한 점 안 먹었다고 그래요. 심지어 부엌에서 밥을 지으면서도 어떻게 그걸 했느냐. 나무를
불 떼어서 밥을 지어야 하는데도 그 솔가지를 거꾸로 꺾어서 넣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반듯하게 꺾어서 넣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 밥 먹은 사람이 반듯한 생각을 가지고 반듯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어떤 위대한 분보다도 이 세상에서 부처님 다음으로 관세음보살 다음으로 저희 어머니를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한 분은 제가 그런 이야기 해드렸을 겁니다. 저희 형수와 저희 누나가 둘이서 옥신각신 밥을 짓다가 사왔어요. 둘 다 호출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오라. 딱 앉혀놔놓고 당신이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당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오후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왜 그랬어요? 했더니 사오면서 지은 밥, 그 밥 먹고 나가서 누구든지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분은 정신적인 성숙이 남들보다 탁월해가지고 그 정도로 현실을 인지해가면서 살았던 분입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정신적인 힘, 이것은 자식들에게 또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돈이 많아서, 얼굴이 잘나서, 또 학식이 많아서, 권력의 집의 딸이라서, 무엇이라서 제가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이 깨끗했고 청정했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어떤 보살의 화신같이 자기 자식을 아꼈고 또 그렇게 가르쳤고,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되기는 쉽지만 어머니의 구실하기란 정말 어려운 것이 부모입니다. 왜 제가 오늘 부처님 불교식 육아법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청소년의 비행은 너무나 엄청나게 많습니다. 날로 많아집니다. 이것은 정말 개탄할 문제고 앞으로는 이것이 우리나라를 유지하는 데 큰 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말 이 세를 제대로 길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 불교식 육아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초파일 지나고 바로 일본까지 건너갔더랬어요. 물론 일본어를 잘 하시는 분과 같이 건너가가지고 유아교육에 대해서 35년간 연구한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장장 8시간 동안 통역을 두고 이야기를 들었더랬습니다. 그 결과와 동시에 제가 보통 평소에 이야기했던 또 생각했던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모의 그것은 자식을 가르쳐서 키운다. 이것은 마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의 뒷모습으로서 자식을 기르려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의 뒷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행동이에요. 그 행동으로서 가르친다 그러면 무언의 대화가 바로 이겁니다. 어느 자식인들 감동하지 않을 자식이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연이 맺혔다 그러면 그 악연 역시도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모의 뒷모습으로서 가르쳐라. 말 이전의 행동으로 가르쳐라. 뭘 잘못하면 그저 꾸짖고 때리고 야단치고 화내고 이것만이 부모의 특권이 아니에요. 한 생명체 같으면 생명체 그 자체가 벌써 한 인격체가 됩니다. 한 인격체로서의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내 몸으로 나왔다 해서 내가 무시하고 야단치고 우습게 알고 때리고 그럴 수 있는 특권은 없어요. 나아서 길러줘야 할 의무는 있지만은 요즘은 우리 사회에서도 한 요 몇 년 사이에 보면 어머니의 젖을 먹이는 풍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건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한때는 미국의 유명한 스포크 박사가 육아법이라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가지고 조금 배웠고 조금 그랬던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젖을 아이에게 먹이지 않는 것을 오히려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인 양
많이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태어난 생명체는 어머니의 젖을 원합니다. 스포크 박사의 이론대로 보면 3개월만 되면 모유를 떼라고 가르쳐 놨을 겁니다. 그러나 천만입니다. 2살까지 먹여야 합니다. 그 스포크 박사의 이론은 젖을 많이 먹이면 의지하는 마음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못 먹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바라는 것은 정신적인 안정이 더 필요합니다. 이 육신은 어떤 의미로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어떻게 자라느냐?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모유 속에는 바로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임신한 분이 술을 마셨다 그러면 1분 이내에 그 알코올이 태아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나 화를 냈다 그러면 바로 전달이 됩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아이에게 젖을 먹였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젖을 안 먹이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 편안한 마음, 그냥 젖을 먹이지 말고 그때 꼭 염불을 해주십시오. 관세음보살이라는 염불을 해주십시오. 이런다 그러면 바로 아이는 그럴 수 없는 자비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요즘 IQ 시대가 아니고 EQ 시대라 그러죠. 감성의 시대. 이 감성이란 말은 인간됨됨입니다. 이 인간됨됨은 어디에서 자라느냐? 밝은 마음, 따뜻한 마음, 편안한 마음, 깨끗한 마음 속에서 자라는 거지 영악하고 사악하고 능력 있는 데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모유를 먹여야 합니다. 역시 이 스포크 박사는 3개월 이상 되면 모유가 아이의 신체의 발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모유를 분석해 보면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 모유의 성분이 변하고 있습니다. 6개월까지는 먹여도 됩니다. 모유로서 자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보조식을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그래서 최소한 2년까지, 만 2살까지. 왜 늦게까지 젖을 먹이느냐? 스포크 박사 이론대로 하면 빨리 젖을 떼야 아이가 자립심이 일어나고 또 여자의 아름다움 가운데 유방의 아름다움이 망가지지 않는다. 많은 배운 사람들이 거기에 다 바라는 바니까 자기의 아름다움이 망가지는 데 대해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젖을 일찍 떼는 거예요. 그것은 어머니의 자격이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키우니까 청소년들이 삐뚤어질 수밖에. 어머니의 젖 안 먹고 소의 젖을 먹었으니까, 짐승의 젖을 먹었으니까 짐승 노릇밖에. 이것은 별 도리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젖보다도 더 강한 것은 포근하게 안기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이 탄생되면서부터 듣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어머니의 심장의 맥박 소리를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의 그것을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이 원초적으로 듣는 겁니다. 생명이 시작되면서 듣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한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시험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가 울고 있을 때 그냥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해가 달랠 때 하고 심장이 있는 쪽으로 안아줘서 달래면 만약에 그냥 우는 아이가 3분 걸려서 거친다 그러면 심장이 있는 쪽으로 안아준다 그러면 울지 말아라 그러더라도 1분 30초 만에 울음을 거칩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무엇을 바라나? 어머니가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 그 이상의 더 큰 교육, 더 큰 사랑의 배품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젖까지 안 먹이려고 합니다. 젖까지 안 먹이려는 그 이기심은 결국 자기는 그 자식에게 배반을 당하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과예요. 인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젖은 많이 또 늦게까지 먹이면 먹일수록 그건 더 좋은 겁니다. 그런다 그러면 오히려 요즘 말하는 요즘 젊은 어머니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 아이들의 감성 지수를 높이는데 예? 아마 관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도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아이의 감성이 자라는 데는 어머니의 따뜻한 젖 그리고 젖가슴 이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홍콩 홍법원에서 여름인데 3살 먹은 동헌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를 그 더운 날에 울려가지고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정도로 울려서 저래 데리고 왔더라고. 그래 그 아이 어머니한테 왜 이러느냐 그랬더니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한 대 쥐어 박았다는 거요. 그 어린 아이가 울 수밖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때리지 말고 칭을 내거든 다 받아주라 그랬어요. 근데 그날 그 동원이를 보니까 이 머리가 이만큼 빠졌더라고. 어린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얼마 전에 한 열흘 전에 KBS 뉴스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아이가 어머니를 떠난 아이가 8일 만에 죽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신생아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 왜? 자기 엄마가 버린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나면 여기서 출국하는 국제선 비행기 속에서 남의 나라로 입양되어 가는 아이, 그 울음, 여기서 홍콩까지 서울공항에서 3시간인데 3시간 계속 울어 제끼는 아이도 봤습니다. 본능적으로 압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뭘 알아서 천만의 말씀 다 아는 거예요. 뱃속에 있으면서도 압니다. 뱃속에 있으면서도 이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꼭 젖을 먹이되 그 나이가 들면 누구든지 육체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에게 젖 안 준다 해가지고 그 육체 아름다움에 집념을 둔다 그러면 이 어리석은 여인들은 정말 돌팔매로 던져야 할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지나친 이야기 했죠. 그냥 또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모유를 먹이면 이 혀의 미각이 언제까지 발달되느냐면 3살까지 발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트 식품은 일체 먹이서는 안 됩니다. 인스턴트 식품은 왜 안 되느냐? 아이의 미각을 바꿔놓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는 성인병도 많고 또 암이 이렇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전부 식품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공기와 동시에 식품. 이런 그것을 봐가지고 혀의 미각을 그하는 도와주는 데에서는 젖과 동시에 되도록이면 인스턴트 식품을 안 먹이고 어머니가 직접 조리해서 먹여줘야 합니다.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산골 스님이라서 나무 입장 모르고 아마 그런 생각을 들어 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더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일 귀중한 것은 사람이 자라게 하는 겁니다. 자라게. 자연식품을 먹이는 게 제일 좋고 그러면 편식을 하질 않습니다. 편식을 하지 않으면 건강해집니다. 정말 건강해집니다. 일본에서 와세다 대학원까지 졸업한 사람이 남편하고 둘이서 아이를 넣고 직장에 가면서 아이를 맡겼다가 오후에 차도 오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걸 베이비 호텔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2, 3일씩 여행 가고 싶고 또 신혼 때 처녀 때 연애할 때 기분 내고 싶으면 아이 있으면 걸걸적거리니까 둘이서 어디 데이트라 했나 뭐고 그런 거 하려고 하면 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또 아이 울음소리도 언제는 듣기 싫고 하니까 그럴 때는 그거 맡긴다고 그래요.
그 하루는 가서 맡기려고 보니까 그 보모들이 너무나 아이를 잘 다루더랍니다. 자기는 자기 자식이지만은 너무 지면 터질 것 같고 잘못 잡으면 나을 것 같고 이래서 안타까웠는데 너무 완벽하게 잘 만지기에 저는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아, 저 사람은 내보다도 너무나 잘 아이를 다루지만 그러나 저 속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결여되어 있구나. 사랑이 결여된 사람이 아이를 다루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무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돈만 받고 보수만 받고 그만큼만 일만 하면 되니까 직업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섬찟함 때문에 아이를 다루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자기 남편한테 당신 월급으로 우리 세 식구가 살 수 없느냐?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나는 아이만 기르겠다. 그 사람은 대학 원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명색이 대학 원까지 나와가지고 아이를 기르겠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바보야 천치야 이 병신아 소리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정말 어질고 착한 여자로서의 길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간식을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해 먹였다 그래요. 심지어 어떤 인스턴트 식품을 한번 먹이지를 않았다 그래요. 만약에 가면 주스 조금 갈아가지고 먹이고 모든 것을 그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국민학교 6학년만 되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50%가 이 충치에 걸립니다. 이것이 전부 다 인스턴트 식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 유도 3단 건강한 남자 1m 75의 덩치도 큰 그런 남자로 자랐고 딸 하나는 역시 그 하는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이구나. 예. 그러는데 정말 그 부모를 믿는 것은 대단하게 믿는다고 그래요. 어려서라도 동경에 살았고 홍콩에 살았기 때문에 그 애들은 파티나 이런 그 진흙 회식이 많아가지고 그런 자리에 가서라도 이것은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절대로 안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콜라 사이다 한 병 안 마시고 그만큼 성장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신비롭고 신기로울 정도로 우리가 도저히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만큼 집념을 가지고 아이를 키운 결과 한 아이는 지금 동경대 법대 들어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고 한 아이는 미국에서 각 그 학급에서 1, 2등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걱정할 일이 없다고 그래요. 오히려 어머니가 심심할까봐 자주 전화를 해주고 자주 연락을 해줄 정도로 그만큼 신뢰가 쌓여왔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믿음입니다.